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주위성 관련주 중에서 컨택이라는 종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목 분석도 간단히 한번 해보고, 지금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어떤 투자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관련주들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컨택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최저점인 7,600원을 기점으로 바닥을 확실하게 잡고 올라오는 흐름이 포착이 되었고요.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도 어느 정도 터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잡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확실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주위성 섹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컨택이 그렇고요. 인텔리안테크도 최근에 확실히 바닥을 잡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컨택처럼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흐름은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 박스권에서 지금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매물대가 모여있는 구간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인텔리안 테크의 모습이고, 세트랙 아이도 바닥을 확실히 잡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종목마다 약간의 진폭의 높이는 다르지만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AP성도 마찬가지죠.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바뀌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알아보는 컨택이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모습입니다. 거래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이 장중 상한가가 나왔던 어제는 126억 원의 수주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뉴스를 알아볼 텐데, 자, 먼저 컨택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솔루션에 들어가면 회사의 사업 영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글로벌 지상국 서비스, 그리고 위성 영상 자료 처리, 분석, 관제, 판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지상국 서비스가 첫 번째 주요 사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분류로는 나뉘어 있지만 다 위성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성에서 송수신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관제해주면서 판매까지 해주는 이런 위성 관련 사업을 두 번째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지상국 서비스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이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이 반기 보고서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지금 매출 유형이 나와 있죠. 지상국 시스템, 위성 영상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지상국 시스템 쪽의 매출이 96.48%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 지상국 시스템에서 나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사업 영역은 지상국 시스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위성 영상 시스템은 지금 컨택이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비율이 크지가 않고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세트랙 I입니다. 그래서 세트랙 I가 이 위성 사업 쪽에서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컨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위성 영상 시스템보다는 아무래도 이 지상국 시스템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수주 뉴스가 나온 것도 자, 이 지상국 관련된 수주 내용이죠. 우주 스타트업 컨택 126억 원 수주 공시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해외 기업에 이 126억 원의 수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지난 매출 158억 원의 79.68%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죠. 이 126억이라는 돈은 어떤 기업에서 봤을 때는 큰 규모는 아닐지 몰라도 컨택의 작년 한 해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관심을 받았던 거고요. 판매 공급 지역은 계약 상대방의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전자공시의 요 계약 수주 내용에 대한 게 나오는데, 네,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에 나오죠. 해외 지상국 레이돔 구축 사업에 126억 원 정도 매출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선금 20%, 그리고 계약 종료율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자, 마일스톤에 따른 분할 지급이 80%로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025년 11월 28일까지 이 126억 원에 대한 나머지 80%가 단계적으로 이제 매출이 잡힐 예정입니다. 자, 지금 컨택의
매출 현황을 좀 보시면요. 작년에 158억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가이던스는 309억 원 정도로 잡고 있다라고 보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 매출에 대한 주가를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저는 수급이라고 봅니다. 전체 증시도 안 좋았고 수급이 우주 섹터까지는 들어올 만큼의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도 그렇고 세트랙 아이 컨택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전체적인 증시가 좋아지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이런 수주가 그 탄력을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업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우주 사업을 분류를 할 때 이제 업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스트림은요, 이제 우주 발사체 로켓을 제작을 해서 이 로켓에 여러 가지 이제 위성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탑재체들을 실어서 우주로 실어서 날라주는 이제 그런 사업을 업스트림 영역이다라고 분류를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로켓을 제조하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발사체를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노스페이스가 이 우주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는 스페이스X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다운스트림은 이제 로켓을 발사한 뒤에 이 위성, 자, 이 위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이 지상국을 설치를 한다라든지 이 안테나를 제작을 한다라든지, 자, 이런 사업들을 하는 회사가 다운스트림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 분석하고 가공하는 이런 사업도 다운스트림 영역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컨택은 다운스트림 영역에 국한이 돼 있었죠. 지상국도 다운스트림의 영역인데 업스트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AP위성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이 AP위성이 하는 일은 뭐 여러 가지 위성 단말기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탑재체를 만들잖아요. 위성을 직접 제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성도 만들고 위성 탑재체도 만드는 회사가 AP위성이기 때문에 이제 컨택은 AP위성을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모두 다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주 기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컨택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상국 시스템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익 모델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공위성이 이제 데이터를 쏘아줄 때 이 데이터들을 이제 지구상에 있는 지상에서 이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용자들에게 이 데이터들을 송수신해 줄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지상국 시스템인데, 이 지상국이 어떤 국가마다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은 지금 지구 위를 빽빽하게 다 두를 만큼 많이 지금 띄어져 있는 상태지만 정작 이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는 이 지상국은 그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컨택이 유일하다 할 정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국이 설치돼 있는 나라들에게 사용료를 주고 이 위성 데이터들을 송수신하는 수익 모델을 바로 이 컨택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일정 구간을 지나갈 때 이 톨비를 내야 되잖아요. 이 톨비를 내는 것처럼 이 위성 데이터들을 송수신하는 사람들이 이 지상 데이터 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이게 1회당 뭐 100불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4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료를 컨택에 지불을 하고 위성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만드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데, 대표이사의 브리핑에 의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거의 영업 마진이 한 60에서 65%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지상국을 한번 설치를 하면 이게 한 30년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를 않대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60에서 65%의 이 고마진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국 서비스만큼 이렇게 마진이 많이 남는 우주 사업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컨택의 수익 마진은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수주 내용에 보면 126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이게 그 위성 데이터 송수신료를 받은 매출이 아니죠. 이거는 말 그대로 공사대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상국을 설치해주는 용역 비용을 126억 원을 받았을 뿐이지, 이제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고객사들이 여기에서 데이터를 송수신 받을 때는 이제 한번 사용을 할 때마다 100불 이상 되는 금액들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0% 넘는 마진은 앞으로 차곡차곡 컨택의 이익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보시면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매출의 성장에 비해서. 그 이유가 지금 매출이 느는 건 지상국을 설치해주고 여러 가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매출이 느는 것 뿐이지, 정작 지상국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받는 이 60%의 고마진, 이 수익은 아직 여기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이 고마진의 수익들이 점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사업을 하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회사가 컨택이고, 글로벌 사업자도 몇 안 돼요. 스페이스X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하고요. 글로벌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컨택입니다. 더군다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다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재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한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제품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제품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을 더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루하게 참아왔던 지금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이제는 조금씩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주위성 관련주들 뭐 인텔리안테크도 물론 좋지만 저는 가장 높은 영업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컨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매수했을 때 일시적으로 소폭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고요. 우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1차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섹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좀 먼 시점에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화성 이주, 그리고 뭐 달 착륙, 그리고 달 탐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솔직히 좀 손에 잡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미 위성통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측위성에 대한, 정찰위성에 대한 니즈도 충분히 지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떤 테마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기술 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제 상업적인 우주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서 보자 하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컨택의 매물대가 상당 부분 위에 있는 게 많이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래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많은 매물대들이 현재 주가 위치에 지금 와 있고요. 단기간 보였었던 이 박스를 거래와 함께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이 이제 당분간은 좀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11,000원대 이하로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를 특별히 걱정할 이유는 없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택의 공모가가 2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라가려면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모 당시에는 AP위성을 인수하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AP위성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7,600원대에 머물렀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저평가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뭐 거품이 껴서 상장을 했다라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머물러 있는 가격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흑자 전환이 가셔야되는 시점이 되면 주가는 비싸게 사야 되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600원에 살 수는 없었죠.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바닥이 어디냐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만원대를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할 것 같고요.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단계적으로는 뭐 12,000원, 13,000원대 고비를 겪겠지만 가장 큰 저항은 이 15,000원대의 이 많은 매물대들을 뚫는 이 시점이 가장 큰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성, 우주위성 관련주들을 보실 때 인텔리안테크, 세트렉I, 컨택, AP위성,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임은 분명하지만 차별점을 둔다, 그리고 사업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컨택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주위성 관련주 중에서 컨택이라는 종목을 좀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분들의 뭐 자유로운 생각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저 텐섬이 남인택이 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